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윤정입니다. 오늘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튜디오 건물 옆이 바로 조계사인데요. 거기에 가보면 정말 형형색 색깔의 연등들이 곱게 달려 있습니다. 그 연등들 보면서 올해 취준생들이 정말 많은 곳에,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좋겠다 이렇게 빌고 왔는데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오늘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2017년 상반기 대기업 공채를 정리하고 또 하반기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하반기야 기다려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그리고 차재원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분의 조합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자주 이렇게 이 두 분의 투샷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취준생들이 원하는 투샷이 아닐까요? 뭐 원하나 마나 참 이 쉬는 날 네, 이렇게 또 저희는 생방송을 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전 무슨 전쟁 난 줄 알았어. 거리가 전쟁이요? 정말 다 어디 없어요? 다른 데로 떠났는지 야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고요. 얼마나 만에 왔나요? 몇 분 만에 오셨죠? 거의 한 20분. 원래는 보통 얼마나? 보통 한 40분에서 길게 오. 50분 정도 걸리는데 세상에 신호도 안 걸려. 그래서 마음이 참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오늘 정말 제가 108배 한다는 마음으로 네, 뭐 다른 게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그렇죠.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네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차재원 코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주말 잘 맞습니다. 보내셨나요? 주말 잘 못 보냈습니다. 왜요? 이제 면접도 시즌이 왔기 때문에 네네, 많은 맞아요. 학생들 같이 도와드리고 있고 좀 전에 보셨던 조미라 선생님 표정 보셨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라도 밝게 해서 오늘 좋은 방송 이끌어가도록 아우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취준생들의 댓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댓글의 주인공은 단팥빵입니다. 이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기의 쓴맛을 보고 방학부터 하반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상반기 지원하면서 자소서 관련된 궁금증이 있어서 이 기회에 질문을 드립니다. 자소서 항목에 보면 지원 동기 및 포부, 지원 동기 및 근무에 관한 마음 자세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두 항목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써야 할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댓글입니다. 두 번째 항목, 지원 동기 및 근무에 대한 마음의 자세, 이거는 평소 저의 직업관이나 근무 태도에 대해서 쓰라는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민혁쌤의 필살기죠. 자소서. 이 지원 동기 관련 질문인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네요. 이분은 일단 최악입니다. 지금 잠깐만 오늘 기분이 네 아니요 아니, 진짜 너무 안 좋으신 것 사실 같은데.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시면 이게 지금 방송이 그래도 사연이고 이렇게 우리 부처님이 오신 단팥빵님이 뭐가 잘못한 날이니까 거야? 좀 마음을 편하게 너무 하고. 감정을 사실 실으시면 더 안 돼요. 울컥한데 네. 여기까지 제가 자제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희가 방송 때 얘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상반기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분 처음부터 상반기의 쓴맛을 보고 하반기를 준비해? 그러니까 좀 뭐 포기하는 호빵이냐? 마음. 단팥빵 벌써? 지금 겨울을 생각하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식의 마인드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까 뭐라고요? 조계사에서 뭐 한다고? 와서 팥죽이나 먹어. 내가 볼 때 지금 정신을 무슨 지원 동기 근무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모르겠어요. 이분이 뭐 이공계인지 문과인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상반기 아니 근데 공채 구분 상반기에 네. 정말 진짜 거의 다 주르륵 탈락해서 거짓말이야.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 보면 어제도 저희가 구직자분들 만났는데 2개 쓴 분도 있고요. 하나 입사 지원서 하나 하나인데 면접 건국대학교인데 그분 네, 두 그렇죠. 개는 너무 심한 2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분은 또 2개 써서 1개가 된 거예요. 확률 또 50%. 그거를 확률 갖다가 50%네요. 또 이제 최종까지 원래 별로 원하던 회사도 아닌데 되니까 세뇌하는 거야. 나는 정말 여기 가야 됐나 봐. 이것도 세뇌해가지고 네네. 결국엔 이제 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자체 좀 마인드가 지금 5월달, 6월달, 7월, 8월 계속 여러분들 1년 내내 구직 활동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얘기 해도 듣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네, 자소서 작성법은 이분에겐 큰 의미가 없고 그게 정 궁금하면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42페이지에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네. 구매를 하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구매 안 해도 돼요. 하지도 말고. 재고가 없어. 네. 구매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굳이 책 팔려고 영업을 하겠습니까? 마인드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좀 먼저 조언을 드릴게요. 네, 이 단팥빵님께는 이제 민혁쌤께서 마인드 자체부터가 좀 잘못됐다고 이렇게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42페이지 보시면 이제 참고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방송 잘하네 아주 오늘. 아, 괜찮았나요? 날개 달았구만. 헐 날아요. 네, 아무튼 단팥빵님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댓글은 차코치님께서 읽어주세요. 라디오 톤으로 읽어주시기 라디오 바랍니다. 톤으로요? 네네. 뭐 지금은 라디오 시대로 네네, 뭐 그거 괜찮네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죄송합니다. 총무부는 자소서를 어떤 방향으로 써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이 참 이분. 아니 아이디가 호생이님이면 굼. 이게 욕도 아니고요. 네.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제작진도 재밌는 게 그걸 또 그대로 굼으로 해놨어.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오타는 정정해줬죠. 아래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쪽이죠. 네, 안타깝다. 아, 좀 빨리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단순히 꼼꼼함, 정직함 이런 거로는 전혀 차별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네. 또 면접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필할지 벌써 면접 걱정도 하고 있군요. 분위기마다 다르겠지만 큰 가닥이라도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일단 네. 자소서하고 면접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 좀 포괄적인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총무부에 지원을 하려면 좀 필요한 역량 아니면은 뭐 어떤 사람을 원하나 이걸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분께는 전제로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일단 김칫국을 사발로 드시면 좀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이분께서 지금 너무 전체적인 질문을 주시고 또 듣고 싶은 답변을 굉장히 구체적인 걸 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으로 질문을 주셨다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총무 쪽 관련해서 글을 쓰실 때는 회사마다 총무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이를테면은 조직 문화적인 일까지 하는 총무부도 있고 총무의 성격이 아모레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네. 본사 총무일, 뭐 행사 기획하고 조직 문화적인 일을 하는 게 하나 있고 조달 업무라고 해서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이런 공사 비공, 시공 같은 거 챙겨주는 일들 그런 거 챙겨주는 역할도 있고 각 지역 본부에서도 총무일이 따로 있거든요. 총무부에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현대 인턴? 아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네. 대부분이 이제 뭐 정수기 갈아주세요. 정수기의 종이컵이 질이 안 좋아요. 정수기에 이물 중요하지. 꼈어요. 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계단에 껌이 붙었네요. 뭐 이런 디테일한 거 놓치면 안 되는 일들 그리고 굉장한 책임감도 요구되는 것들이고 네. 따라서 그래서 그- 이렇게 꼼꼼함이랑 정직함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전혀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걸 이 발음 잘해야겠네요. 호쉐기님께서? 호쉐기님도 어렵다고 했는데 네. 호쉐기님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전체적인 얘기를 다 다루려고 하니까 본인이 뭘 지원하는지에 대한 그 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모레에서 일단 특히 이거 분명히 4번 문항 때문에 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 잡정보센터에서 이미 아모레 퍼시픽 데뷔 방송 때 그렇죠. 아름다움에 대한 접근법을 충분히 방송에서 안 들었기 때문에 보셨나 봐요. 안 보셨기 때문에 네.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 다시 보실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총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모습들이 과연 꼼꼼함과 이 정직함만이 최선이냐 그 밖의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역할이 뭔지 좀 확인을 하고 업무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나 자세적인 것도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댓글 보내주신 분들 거의 뭐 다시 보기를 좀 다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보기로 생활화해. 네. 자, 다음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이름이 찬은이 형입니다. 찬은이 형이 뭐죠? 장명수 예전에 저희 무한도전에서 아, 그런가요? 귀찮아서 차는요. 귀찮은. 벌써부터 좀 이렇게 좀 좋지가 않은데 일단 삼성전자 희망 지원자입니다. 삼성의 마지막 그룹 공채가 이번 상반기로 끝이 나는데 하반기에는 채용 전형에 변화가 생길지 예상 채용 인원은 얼마일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정말. 왜 계속 그러니까요. 이런 걸 저한테? 네네. 이 주식 시장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왜 참- 조민혁에게 그거를 아니 근데 일단 이번에 자소서 항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그 자소서 항목이 안 바뀌겠죠? 바뀌겠죠, 당연히. 바뀔 거예요. 하반기 때는 자소서 항목 바뀔 거고요. 그리고 회사별로 이제 전형들도 조금씩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나 이제 뭐 SDS 같은 이런 전자 쪽 회사들의
소프트웨어 직무는 뭐 필기 코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겠죠. 면접 가서도 직접 한번 해봐야 되고 필기 시험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고 영업이나 마케팅 쪽 이런 데는 아마 합숙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 SCSA 전형은 면접 합숙도 하기도 하니까 이거는 기업별로 여러분들이 직무별로 세분화시켜서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채용 규모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걸 알면 내가 여기 있겠니? 하반기에 채용 규모를 내가 알면 내가 무슨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좀 오겠냐고 오늘. 예상을 해볼 수 오늘 있지 너무 좀 않을까요? 화나네요. 좀 네. 기분 푸시고요. 진짜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 생각엔 삼성전자 외에 다른 기업들은 채용 규모를 당연히 줄일 거예요. 더 지금보다 네, 지금보다 더 줄이거나 또는 몇몇 기업들은 아예 채용을 진행하지 않을. 뭐 삼성 뭐 금융권 중에서 증권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채용을 오픈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뭐 예를 들어서 LG U+ 같은 경우 이번에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던 걸로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각 사의 상황에 따라서 채용 담당자의 재량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런 규모나 자소서 변화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기보다는 삼성만 지원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도 부지런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 항목도 바뀔 거고 또 채용 각 사별로 채용 현황에 대해서 규모도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댓글은 인적성에 관한 댓글인데요. 이 부분은 인적성 경험치가 가장 높으신 차코치님께서 직접 읽어주시죠. 네, 경험치가 만렙인 강사 차코치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네. 거의 유일하게 인적성을 본 세대죠, 그죠? 네. 올올님, 참 이거 아이디가 참 그죠? 올올. 인적성에서 많이 떨어져서 마음이 어무합니다. 어무합니다는 못하겠죠. 아니, 제작진의 어떤 이런 저를 보내려는 이것도 그대로 의도가 적어주셨네요. 저를 보내려는 의도가 다분하지 않나. 마음이 허무합니다. 어무하다는 게 뭐야? 허무합니다. 허무하다는 거. 너무 억울해요. 그쵸, 허무합니다. 또 라디오 사연처럼 읽을 들리는. 예, 알겠습니다. 잘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걸 보면 인성의 문제일까요? 도대체 인적성 합격 기준은 무엇일까요? 몬생기님, 이게 또 아이디가 인적성에서 계속 몬생기. 탈락하고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넘기는 것 같은데 누구 기준입니까? 커트라인을 넘겼다는 건 대체 네 기준이니?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풀 때 제가 너무 가진 그대로 풀어서 회사에서 바라는 인재상과 안 맞아서 떨어뜨린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사와 직무에 맞게 인성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찍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두 친구의 공통점을 보니까 둘 다 자기들은 다 잘 풀었다. 난 커트라인을 넘긴 것 같다. 최악이에요. 최악이죠. 이렇게 생각. 네, 진짜 최악입니다. 이분들은 최악인가요? 아, 네. 이분들은 진짜 오늘 이쪽 아니야. 광화문 일대 오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이게 삼성의 인적성이었을까요? 삼성 인석적. 이분 얘기 보면 거의 왜냐- 왜냐면 봤을 이번에 때는- 물 인적성이었다고 하니까 네, 물사트였죠. 물사태였다고 하니까 물사트. 그렇게 물사태더라고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은 삼성 쪽이 아니고 그냥 뭐 BGF, BGF 리테일이나 GS 이런. GS 아. 리테일, 샘표 이렇게 온라인 인성 검사가 있는 곳에서 대충 그냥 적당히 풀었고 적당히 난 느낌상 아,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큰 죄를 지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남들은 떨어진다고 하면 안 됐던 바로 네. 그 느낌. 그게 당신. 그런데 바로 당신 보고 있나? GS 리테일 떨어진 너희들. 기운 내. GS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제부터는 미니스톡 가는 거예요. 편의점은 CU야 뭐. 믿음이. 미니스토커 위드미, with 네. me. with me. 그렇죠. with 아니 me 그래서 하시면 결론이 뭔가요? 일단 결론은 없죠 이분들 사실. 일단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오타입니다. 글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술 먹고 하는 본질에 거지. 충실해서 그쵸. 조언을 본질 해줘야지. 충실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네. 이거 어떤 재미를 위해서 또 한 거니까요. 네, 네. 네, 맞아요. 일단은 이분들은 합격 기준 자체를 묻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 때도 두 번 말씀드렸지만 네. 인적성 시험에서 적성은 상대적인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어떤 회사는 정합도를 중요시 여기는 이를테면 CJ 같은 것들. 굉장히 맞춘 것 개수도 중요하지만 정답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SKCT 같은 것들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놔야 되거든요. 또 정합도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조금씩 방향이 다른데 회계라 해놓고 네가 혼자 판단하기 쉽게 난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하나만 보고 이렇게 단편만 보고 네.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요 이 세상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이번 게임의 룰을 모르는 거죠. 어떡하면 좋지 너? 진짜? 또 하나는 네네. 본인이 인성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자괴감, 자존감 그쵸. 낮아지죠. 빠지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아니 본인 인성이 잘못됐으면 애초에 본인의 서류가 통과가 안 됐겠죠. 그런 느낌이 드는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성 문제들도
본인이 솔직하게 적으라는 것과 지금 보니까 이분이 회사의 인재상과 안 맞아서 떨어뜨린 것 같다라고 적은 것 자체가 일단 네. 본인도 일단 고민이 된 거예요. 본인은 솔직하게 적었다고 했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거야. 이를테면 회사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을 보고 나를 거기에 거의 빙의 이렇게 나를 거의 갖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는 또 곤란할 텐데 너무 이걸 갖다 맞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풀어서 판독 불가되어 떨어진 게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이런 그 선택을 고르는 선택지에 있어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일방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판독 불가 같은 거예요. 오빠 뭐 먹고 싶어요 했는데 그냥 뭐 대충 뭐 아무거나 먹죠 뭐. 뭐 이렇게 말한다는 느낌인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회사는 판독 불가인데 본인의 인성을 모르겠는데 본인 인성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성을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 학생들 만나 보면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를요? 뭘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다. 아. 무단횡단이든 뭐든 나는 단 한 번도 세상 살면서 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다. 그러면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 쪽으로 택해야 돼요. 그쵸. 어겨본 적이 없고. 근데 어떤 애들은 보통이다. 뭐 때로는 뭐 무단횡단도 하고 뭐. 아니 근데 그게 가장 솔직한. 아니 근데 그거는 대답 아닐까요? 아 근데 아니 그거를 세상에서 어떻게 법규를 무단횡단을 보통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말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땡기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무단횡단을.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절대 그렇긴 그 하네요, 네. 기업 그 조직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원칙이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무나 순수한 학생의 마인드로 그렇죠. 그런 제가 볼 때 지금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네. 요즘 기업들이 1등주의를 많이 지향하는데 1등과 이기적인 걸 착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이 1등이라는 게 나 혼자만 1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목표를 잡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1등이고 나와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1등의 방향일 텐데 그냥 이기적으로 남을 짓밟고 막 그런 문항들이 있는데 또 헷갈려요 또. 네. 회사가 1등을 추구한다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 1등 같거든. 말씀 주신 대로 학생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결국. 그러니까 뭐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편이다. 절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니, 그냥 절대 난 아니다. 가만히 그냥 앉아. 아니다라고 그럼 달심 같은 거네 달심. 예. 아니다. 아니다 쪽으로 가야죠. 그쵸. 이거는 당연히. 난 안정적이. 왜냐면 인재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죠. 왜냐면 변화하고 발전 지향적인 회사의 구성원들을 원하는데 기업들이. 근데 이제 진짜 자기가 안정적인 안정적이면 안 분들은 이거를 또 오해하면 안 이걸 되죠. 그럼 난 또 인재상에 그렇지. 맞춰야 되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적 저는 갈등. 있겠죠. 공기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쪽을 못 웃지? 누가 그러니 요즘? 공기업이 못 웃지 바보니? 지금 몇 명? 웃지 마. 어? 각 잡아. 난 공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야 돼. 여러분 공기업들도 기업이에요. 변화를 해야 알겠습니다. 되고 발전을 네.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인적성 얘기로 한 10분이 네, 지난 뭐라 것 그래? 같아요. 지금? 네. 주제에서 뭐라 아니, 합니까? 지금 다른 할 댓글을 말 좀 되게 빨리 많은데, 봐야 오늘.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너무 하이라이트 많은 같은 질문을 얘기입니다. 받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 네.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학생적인 마인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네.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의 주인공은 웃어보다님인데요. 일단 민혁쌤께서 웃어주시면서 한번 댓글 한번 읽어주시죠. 아니요, 읽어주세요. 저는 제가 그런 거 하지 제가 않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니, 좋아요. 제가 읽게요, 그러면. 그럼 본인 읽어줘요. 네, 본인 네. 적극적으로 방송해야 돼요. 네네네. 간만에 읽어주세요. 방송 출연이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이제 졸업을 네. 했겠죠, 이분? 졸업 유예인가 이거? 했겠죠. 예, 유예죠. 이번 상반기 2곳 중견 대기업 지원에 2곳 다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모두 최종 탈락했습니다. 아하이. 하반기의 경우 서류 통과를 위한 이력서, 스펙 향상의 목적을 두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 외적인 면접 자소서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참고로 인턴 준비하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 중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기업이란 내부 고객 만족과 최대 수익 창출하는 곳이라고 했네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면접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답 어떻습니까? 뭐 뭐가- 대답 드릴 저기가 없어요. 거의 무슨 어디
케이블티에 나오는 네. 사장님 나오셔서 선전하는 그런 광고들 있잖아요.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장건강에 딱 좋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시 할까요? 장건강에 딱 좋아. 투샷 가죠. 그분 45년생이세요. 아, 맞아. 광고에 나오잖아. 장사장님, 네. 장사장님. 네, 네. 장이 건강하십니까? 장건강에 죄송합니까? 장건강에 딱 좋아. 그런 소위 식상한 멘트여서 이건 아웃이고요. 네, 식상한 거는 알겠는데 이 식상한 이것 때문에 탈락을 했을까 싶은 거죠, 이 친구는. 오늘 굉장히 예리하고 또 방송을 네. 오늘 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마지막- 하네요. 어떤 항상 이런 모습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굉장히 볼이 빨개집니다. 네. 자, 그래서 아니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변 그쵸.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분도 굉장히 또 안타까운 게 네, 두 대 얻어 맞으니까 바로 KO. KO 돼서 저런 그러니까 약간 삐진 거지. 삐쳤다고요? 구직 시장에 삐진 거야. 그러니까, 삐쳤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중견과 대기업 아니야. 예를 들어 뭐 샘표 또는 뭐 어디 한화 하나 생명, 뭐 하나 뭐 LNC, 이런 데 그렇지. 하나 그러니까 LNC. 이런 그렇지. 이런 회사에 이제 다 삐져서 난 안 할 거야. 흥. 새로 새침하네. 세상 새침하네요, 정말. 그쵸. 안타깝다. 네. 그런 이렇게 거죠. 삐져서 삐졌다고 지원을 볼수 안 하는 이러지 마시고 아까 네네. 전에 그 첫 번째 분 누굽니까? 그분처럼 단팥빵. 네, 단팥빵하고 더블 우서보다 이 두 분은 오늘 저희 정말 잘 사연 읽어드렸는데 네. 당장 연휴 딱 오늘까지만 쉬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입사 지원서 계속 쓰면서 면접을 보러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쵸. 면접에서 탈락하시는 건 방법이 없어요. 유연성을 보는 거거든요. 면접은 순발력이나 유연성인데 이게 어떻게 학습을 통해서 이분처럼 무슨 자소서 쓰고 스펙 향상하고 뭐 자격증 취득하고 이래가지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장 다음 주라도 계속 꾸준하게 면접을 보면서 구직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계속해서 좀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벤투스님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1분 자기소개나 면접에서 답변할 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을 설명하듯이 다 말해야 할까요? 혹은 요약해서 말해야 할까요? 요약해서 말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만 들어가면 좋을지 물어보는 댓글이었습니다. 차코치님께서 요약 팁 좀 주시죠. 일단은 그나마 정상적인 아이디시죠. 벤투스님 댓글을 봤고요. 네. 근데 이분 유벤투스야 이분. 유벤투스 할 때 벤투스. 유벤투스. 축구팀인가요? 아유, 그렇죠. 아. 유벤투스. 또 이태리 축구 보시는 분들 아시죠, 느낌? 자, 남자분이신가 봐요. 남자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분이 지금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를 걱정 어리듯 섞여서 약간 뇌에서 나왔던 걱정으로 그냥 나온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1분 자기소개를 할 때 네. 회사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적혀 있는 걸 하면 당연히 반박을 하거든요. 적혀 있는 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좀 들려달라. 그렇죠. 그 말도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하세요라고 하는데 적혀 있는 걸 또 다시 해요. 자기가 하는 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또 똑같은 걸 또 한다고요. 그런 안타까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것 같고요. 네. 요약을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만 들어갈까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거를 약간 기계적으로 문제예능식으로 면접 대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앞에서 조미애 선생님 말씀해 최악이 주셨지만. 진짜 네, 그런 그치. 분들은 면접 대비를 순발력 이렇게 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달하느냐 대화의 연속의 과정일 텐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무슨 우리 어릴 적에 영어 회화 배우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네. 무슨 파닉스 공부하듯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했는데 뭐 다른 회화가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고요. 너는 너의 뇌대로 1분 이내 너의 다이얼로그를 만들었는데 면접관이 반응이 이상하면 어떠겠어요? 당황스럽겠죠. 대화를 할 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네. 할 수도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걸 하셔도 무방한 경우가 직무 관련된 명확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얘기하셔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케팅 분야에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회사에서 마케팅 그 경력을 뭐 한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 자기소개서에 썼다. 그럼 면접관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하는 무슨 뭐 국토대장정이라든지 어디 봉사활동 갔던 거라든지 어디 서포터즈 국민은행에서 홈커밍 데이. 뭐 그런 거 그냥 어디 호주 워홀 갔던 거 이런 거 그냥 별로 관심 없는 거 써놓고 그걸 자기소개서 때 글로벌 자기소개 때 마인드 하는 거는 얘기하고. 안 되겠지. 굉장히 식상한 네, 얘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되겠죠. 자기소개서를 요약하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줄 만한 거를 좀 더 어필하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소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구직자들끼리 야, 너 이거 괜찮겠다 소재.
굉장히 그런 자기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해서 야 좋아서 하기 야 나도 이렇게 야 우리 뭐 아는 선배도 그 경험이 있어서 됐대. 뭐 이런 식으로 느낌 그러니까 좋은데? 전문가의 갈까? 폭망. 폭망. 그냥 싹 폭망 그냥 세트로.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저희들의 꼭 손길이 받으시면 필요합니다.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댓글은 왠지 민혁 쌤이 또 읽어주시면 좋을 텐데 안 읽어주실 거죠?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최종 면접 한 번으로 결정 나는데 일단 제목 이분 이름이 이해님이세요. 예. 이해. 모음으로 모음. 아이디 모음 모음 이해님입니다. 네. 최종 면접 한 번으로 결정 나는데 자기 소개하고 개인당 질문 2-3개씩밖에 안 했어요. 면접관님이 3명이서 들어갔고요. 네. 면접관님들도 면접자들한테 크게 관심 없어 보이시던데 제가 관심을 못 끌어서일까요? 일부러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사람이 있던 걸까요? 질문들도 무난하게 다 대답했는데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너무 궁금해요. 준비 많이 해갔었는데 아예 저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면접 보면서도 나는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분 너무 네. 공감이 되고 왜냐하면은 사실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1분 걸까요? 안에 끝납니다. 사실 면접은. 네. 뭐를 보는 거죠? 성향이죠. 외모, 외향 이런 것들이 결국 중요합니다. 네. 질문 불합격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고요. 합격하는 분들의 후기에 나오는 또 공통점들이 있어요. 불합격하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면접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압박받는 것 같아서 난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네. 똑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압박을 받았지만 소신 있게 저는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합격을 해요. 다시 말해서 똑같이 누구나 합격하시는 분들이나 불합격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그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게 느낀단 말이에요. 다만 이거를 면접관들 눈치 보고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많이 준비를 했지만 네.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본인 스스로가 느꼈나? 느낌이 든 거야. 느꼈다면 적극성을 발휘를 했어야 돼요. 그럼 면접관한테. 오히려 더. 그렇죠. 질문 하나 들어왔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도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질문을 이렇게 쭉 하나 던지면 방송이 끝나요, 그냥. 그렇죠. 지금 대본은 절반도 안 했는데. 절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스르르 시간이 그러니까 가잖아요. 질문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2-3개가 두세 개면 많이 받은 거예요, 질문. 세 개면 엄청 많이 받았죠. 많이 받은 거예요? 거거든요. 대학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를 받든 10개를 받던 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와 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사실 질문을 뭐 5개, 6개 받더라도 불합격하는 분들도 있고 공통 질문 하나만 받고 합격하셨던 분들도 그러니까 질문의 개수와 최종 합격과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부분 제가 뭐 직접 만나보고 평가를 하면야 알겠지만 글로는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마 본인이 좀 준비성이 떨어져서 그 상황에서 좀 이렇게 적응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니면 여기 또- 오히려 네, 네.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갔는데 네. 좀 너무 허무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런 허무함 때문에 더 이런 생각이 들지 저도 지금 않았을까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오히려 너무 오버페이스여가지고 네네. 착각을 해서 나는 나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내 말을 못 알아먹고 저렇게 표정이 어둡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쵸. 그러니까 본인 혼자 집에서 혼자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걸 연습을 하면 검증이 안 돼요. 본인의 전달력도 고민해 봐야 글쎄요, 되거든요. 저는 전달력도 고민해 제가 봐야 오늘 돼요. 아침에 사실. 뉴스 들어보니까 이승엽 선수가 1,300 그렇죠. 안타인가요? 득점. 득점을 지금 달성했다 그러더라고요. 양준혁 선수가 가지고 있던 기존 기록. 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승엽 선수는 그 정도의 소위 최고의 타자임에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타격 연습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과연 이분께서 생각하는 그 연습의 강도와 소위 합격하고 합격을 해서 이미 프로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그분들의 어떤 강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그 있죠. 수준의 차이는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마추어 같은 여러분들이 태도를 보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안주하시면 안 돼요. 네. 내가 그냥 이 정도면 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1분 자기소개 선생님 한 2가지 정도 준비하면 되나요? 선생님 2가지 버전이 있어요. 인성 측면에 초점을 둔 거 하나 하고요. 전공 측면 하나. 선생님 들어주세요. 안 듣지. 2가지 정도 가지고 제가 할 때 한 200개 정도의 카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당연하죠. 있어도 이게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족보 안주한다. 문제 뽑고 교수님이 야 이거 적어 그럼 그래 이야기 준비한 거 나오는구나. 나왔구나. 어허. 이 정도 수준으로 면접을 보시려고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댓글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차코치님께서 읽어주시죠.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골드 TJRWLS. 네. 최종에서 몇 번 탈락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깝죠. 인터넷에 있는 많은 면접 꿀팁 대부분이 또 이런 소스충 분들께서는 꿀팁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로 면접에 도움이 되는 꿀팁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가령 면접관의 표정이나 제스처에도 성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다지 도움이 안 될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면접관이 그러니까 표정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면접관이 리액션을 막 해주면 오 이런 느낌. 이게 지금 그럼 말이 합격한다고? 됩니까, 지금 합격할 거라는 큰 착각. 확실하게 면접자인 저를 어필할 수 있는 무기를 듣고 싶어요. 그렇다고 네. 너무 튀면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구는 왜 이렇게 많아요? 요구하는 게 면접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지. 이 뒤에 정말 웃기네요 이분. 광대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대체 잠깐 나 누구니? 이분 누구야? 이분 나 드리고 싶네. 광화문으로 와 드리고 빨리. 싶어요? 누구야? 네,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요. 멘트 좋네요. 광대를 네. 뽑는 게 아니고 참 멘트가 저렇게 광대. 네. 아니 일단 네, 차 안타깝네요. 코치님께서 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안타깝죠. 네.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면접을 글로 배운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터넷에 다양한 그 유저분들이 계시죠. 네. 그 면접 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의 글을 보고 다 섭렵을 이렇게 그럼 글들 사이트를. 보면 어떤 게 주로 나와 있나요? 면접 그런 글을 이렇게 보면- 면접해라. 눈에 힘을 줘라. 진짜 잘 부리부리하게 이렇게 아이 컨택. 근데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그치.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네 이런 식으로. 이그라이 조미혁입니다. 이런 거죠. 자, 그 힘을 줄 거면 계속 줘야 돼. 30분 내내. 이거 삼삼아이죠. 눈 아플 걸 그러면. 콧구멍이 넓혀지네. 문제는 여러분이 본인이 바보 같은 짓 하지 그 마. 글을 보고 내가 이게 그대로 빙의되는 좀 이렇게 적응의 관계를 누군가한테 검증을 받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글로만 면접을 대비하니까 자꾸 팁을 찾는 거야. 그렇게 꿀팁을 찾다가 가을의 전설 시간에 다시 글을 올리게 만나볼 될지도 수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안타깝다. 가을의 전설. 네, 그렇죠. 브래드 피트. 가을에 있겠죠. 가을이요. 네, 제가 지금 예능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타깝다 너. 드는데요. 어디 있니 너? 지금? 일단 네, 이 친구한테 민혁 쌤께서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나오세요. 학원이나 주변 세상 밖으로 네, 나오세요. 세상 밖으로 진짜. 나오셔서 한번 도와드릴게요 검증을. 진짜로. 네. 어떻게 하면 좋지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참. 사랑니 뽑는 게 아프지 않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난 아프던데. 아니, 이게 옆으로 따끔한. 이게 옆으로 누워놨어 난. 잘못 아팠어. 가서 그래요 치과를. 알겠습니다. 세브란스 가서 두 분이서 사당 나중에 쪽입니까? 사당은 세브란스. 얘기해 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세브란스. 네네. 어쨌든 이분께서는 조금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만나볼 댓글은요. 스펙에 관련 댓글인데요. 사연은 다 읽지 않고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팽이가 달려간다. 안녕하세요. 전문 자격증. 달팽이가 날렸어. 이분. 잠깐만. 이분 잘 잠깐 둘. 나 순간. 이분도 체크해 두시고요. 달팽이가 달려가면 어떻게 다? 굉장히 빠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도면 네, 진짜 제가 빠르네. 전문 자격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은행 쪽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상반기에 시중은행 채용이 전무하더군요. 그래서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이분은 28세 남자이시고 3.65의 학점을 갖고 있고요. 자격증은 신용분석사, 외환 전문형 1, 2종, 그다음에 신용위험 분석사 1차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AFPK, CFP, 그다음에 CDCS나 FRM 자격증 같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까지는 시험이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업 금융 쪽으로는 지원하면 이 스펙으로 올해 하반기에 서류 합격 그리고 최종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한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자 일단 이게 은행권 취업이잖아요. 네. 이러니까 내일 미스터 뱅쌤, 뱅뱅쌤이 나오신다고 한마디만 들으면 안 하니까 돼요? 네, 엑셀 넣으신 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은. 불가능합니까? 네. 왜죠? 몰라요 채용 트렌드를 지금.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고 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본인은 지금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스펙을 계속 쌓고자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언만 하자면 이분은 그냥 이쪽 금융 자격증 학원 강사 일을 하시는 게. 그것도 괜찮겠네. 네, 오히려. 자격증 강사. 진짜로요. 진지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정도 일단 스펙이면 쌤들께서 거기서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진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일 미스터 뱅뱅쌤한테도 좀 조언을 뱅뱅쌤이요? 뱅쌤 네, 아닙니까? 뱅쌤. 윤정정 아나운서. 뱅쌤께서 뱅쌤. 이제 나오시니까 달팽이가 달려간다님 내일 방송도 또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처음이슬 차코치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처음처럼이랑 참이슬 합쳤겠죠? 처음이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있을 데이. 네, 처음이슬데이. 이번 상반기 승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서 야, 그럼 아, 도대체 몇 개 써서 읽지 마. 50%야? 이분 읽지 마. 읽지 마 그냥. 얄미워. 왜요? 정말. 많이 썼을 수도 있잖아요.
많이 썼으면 100개 써서 50개 근데 됐다고? 문제는 이분이 안타까운 게 죄송합니다. 하반기에 좀 더 스펙을 쌓고 도전을 하지 마세요. 하반기에 스펙 쌓고 도전했다가 내년 상반기 또 대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토익이나 오픽은 당연한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더 올린다고 해서 너의 스펙이 달라지지 않을 거야. 네. 떨어진 나머지 50%의 이유를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좀 맞춤형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승률 50%의 기준을 서류 전형으로 보신 것 같은데 서류 전형에서는 지금 스펙이 뒤에 나와 있죠. 학교는 중경외식 컴공이야. 중경외식 컴공이 중앙대네. 외대에는 없어요 일단. 시립대도 컴공이? 컴공이 없고요. 중앙대. 경희대는 전기 전파과고. 경희대도 컴공 있긴 한데 내가 볼 때 중앙대. 외대 아니에요, 외대? 중앙대 컴공. 외대. 외대는 외대 정보통신. 용인. 정보통신. 표현 그러면은 중앙대네요. 중앙대분 반갑고요. 공모전 한 번 참여했네. 4년 동안 공모전을 한 번 참여했어. 그리고 봉사활동 30시간은 졸업 조건이었고요. 사실상 본인이 고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서류 전형에 맞는 맞춤형 자기소개서 그리고 자신이 면접까지 대비를 한 좀 적극적인 답변의 내용들 인적성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겠고 이거 좀 제가 봤을 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챙겨야 될 것이 뭔지 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민혁 쌤, 그 토익이나 오픽 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뭐 지금 상황에서 경험을 좀 쌓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죄송한데 계속 방송을 하나요? 시간이 지나 제가 좀 지쳐서요. 좀 벌써 들어가 봐야 돼. 벌써 지치셨나요? 퇴근. 왜요? 네, 아또 지치네요. 아버님 아, 지치셨네요. 네. 오늘 지치게 하는 댓글들이 좀 많이 정말 왔습니다. 지치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않아요. 네, 그렇죠. 그냥 지원 자격만 갖춰주시면 되고 이분 같은 경우야말로 이제 정말 제가 아까 삼성 면접 전형 변화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직무 관련된 필기나 실기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직무이기 때문에 네. 컴퓨터 공학과 관련 자신의 강점 반드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댓글로 이제 얼른 넘어가 보죠. 스카이러브 NMH NMH면 이제 남인혁, 남민혁. 남인혁. 아, 노민혁. 네, 노민혁 알겠습니다.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적성 검사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두 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면 좋을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 지금 직무적성 여기서 말하는 직무적성 검사 혹시 사기업 직무적성 검사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기업, 공통적인- 공기업. 아 공기업으로 네. 같이 준비하면 되겠죠. 따로 준비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NCS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기출 유형들이 나와 있어요. PDF 그러니까 아마- 파일로 충분히 나와 있고 네. 문제집도 조금만 서점에 사상 밖으로 나와 보시면 문제집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챙겨서 공기업을 보시면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사기업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 차선책으로 공기업을 생각하시는 근데 게 제가 느꼈을 때 이분 아이디가 스카이러브 남민혁 이렇게 봤을 때 연령대가 30대일 거란 좀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왜죠? 누가 왜죠? 요즘 20대가 스카이러브를 알겠습니까? 아, 제가 봤을 때 예전 30대. 그 그렇지. 서른 한 둘. 프리첼. 그래서 프리첼 아, 네, 한미를 이렇게 좀 나이까지 그렇지, 이렇게 요 나이 예측을 때. 해주고 그런 계신데 느낌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저희가 38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벌써 지금 이제 당첨자 베스트 댓글을 뽑아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은요 차코치님께서 라디오 톤으로 잘 읽어주셨으니까 네네. 저한테 차코치님께서 진짜 기회를 주시군요. 네 별다방 아메리카노를 받으실 분 한 분을 추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사실 댓글 수준이 저 오늘 방송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이 정도면 차라리 저희 조미연님과 저희 둘이 나눠 먹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분이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사실. 민혁 쌤도? 아니요. 저는 아까 그 달팽이가 달려간다. 아예 저 에이. 제목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 마음이잖아. 아니, 닉네임 때문에 주는 게 어딨어? 아 왜요? 아 이것도 정성이지. 그래도 본인의 노력 그렇게 따지면 모쉐잉이나 단팥빵 아이디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빨리 문생기 이제 이런 한 분들. 분을 결정해 주시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분은 우서보다님. 웃어보다 그나마 질문이 상태가 정상이었다. 상태가 괜찮았다. 정상적인 분 우서보다님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첨자 웃어보다님께 별다방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차재환 강사님과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일자리 방방곡곡과 그리고 취업인 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호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는 휴일에도 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 지역에서는 어떤 채용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라티오 인터내셔널에서 웹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 3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웹디자인, 웹퍼블리싱, 포토샵 작업, 사진 보정 작업 및 회사 컨텐츠 디자인 제작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디자인 전공자와 웹퍼블리싱 영상 편집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 격주 근무가 있으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일이 웹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자인 경력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나은 TSI에서 토목 설계 기술사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으로 토질 기초 및 구조 설계, 집안 조사, 현황 측량, 계측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토목공학 전공자와 캐드 사용 우수자를 우대하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근무로 토요일 격주 근무가 있습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졸업증명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경력 무관한 신입 채용이라고 하니까요. 경력 쌓고 싶으신 분들 이번 기회에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 수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수원 지역에서는 어떤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헬러 코리아주입니다. 수원시 권성구 산업로 156번 길에 소재한 기계장비 제조업체로 자재관리 사무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무 내용은 국내외 발송 자재를 준비하고 선적 관련 업무와 자재 수불 관리, 협력업체 납품 관리와 기타 자재 관리 업무를 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경력 2년 이상, 학력은 무관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 2,300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협의 가능합니다. 채용 시 우대 조건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외국어 가능자입니다. 복리후생으로는 4대 보험, 퇴직연금, 중식 제공을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신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담당 업무와 근무 시간 그리고 복리 후생까지 이 주무관님께서 꼼꼼하게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하셔서 지원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5월 15일 월요일 자기개발 능력 향상, 5월 16일 화요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이며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5월 17일 수요일 성공을 부르는 면접 및 이미지 메이킹을, 5월 18일 목요일 구직 전략을, 5월 19일 금요일 직장 생활을 위한 올바른 신용 관리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이 5월 15일부터 한 주간 풍성한 이 상담 프로그램이랑 특강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있으신 구직자분들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원래 이 코너에서는 이남규 아나운서가 전담인데 오늘 이남규 아나운서가 일이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도우미를 모셨습니다. 또 뵙습니다.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봬요. 제 방송에 못다한 한을 오늘 1시간 출연으로 오늘 풀었습니다. 다 푸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일기 쓰실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또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도 방송을 보고 계시나 봐요. 보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코치님은 이제 취업 컨설트 입장에서 취준생들에게 이슈를 보는 시선을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진짜 취업인 뉴스를 오늘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맨날 서 있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제 옆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참 편안해 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보나 캐스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보나입니다. 앉아서 하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힐을 신으니까 힐이 한 그쵸. 10cm 정도 되잖아요. 너무 다리가 아팠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뭔가 편합니다. 뭔가 표정 되게 의상도 밝으세요. 잘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밝으시고 표정이 예쁘십니다.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노려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노려야 되겠다고 이남기 아나운서가 지금 이거 보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되게 네, 불안해할 네.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 이렇게 취업인 뉴스를 함께 내서 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어떤 뉴스 전해주실 건가요? 네, 지금 최근 은행들이 IT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을 이제 앞다투어서 하고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이공계 채용이 이제 증가하는 이유로 바로 이유를 세계적으로 부는 핀테크 바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핀테크 전문가라는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두 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핀테크에 대해서는 요즘에 워낙 말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 네. 개념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차코치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사실 뭐 핀테크라는 개념이 한 2년 전부터 나왔던 것이고 네. 금융권 친구들이나 이제 전기 쪽, 전자 쪽 친구들도 관심이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키워드는 알았지만 직업이 있는 건 좀 의외네요. 사실 그렇죠. 놀랐습니다. 오해입니다. 일단 구보나 캐스터가 핀테크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이 핀테크가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이 금융과 정보통신 기술과의 결합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글로벌 결제 페이 서비스죠. 이 페이팔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또 이제 국내에서도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삼성페이가 있고요. 이제 저도 잘 사용하는 카카오페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모바일 전문 은행 간편 송금 서비스 어플이 바로 핀테크를 활용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 결제할 때 삼성페이 많이 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하고 또 앞으로 그 시장도 더 커질 텐데 그렇다면 핀테크 전문가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핀테크 전문가는요, 예금과 대출, 자산 관리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기획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금뿐만 아니라 결제,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업무를 하고요. 또 이제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핀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떤 역량들, 어떤 능력들이 주로 필요할까요? 네, 일단 이 핀테크 전문가는요, 금융 지식과 IT 기술 지식이 모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또 보안 전문성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 활용 능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채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정부는요, 일단 핀테크 성장의 흐름에 발맞춰서 2017년부터 3년 동안 무려 3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IT 이공계 출신 인력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예를 알아보면요, 작년 하반기에 신입 행원 채용에서 대부분 IT 부분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했다고 하고요. 또 신한은행에서는요, 채용 인원 중에 30% 정도를 이제 IT 공학 계열 출신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역시 채원 인원 중에서 30%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은행 쪽에서도 IT 관련된 IT 인력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차코치님 학생 중에도 이렇게 핀테크에 관심이 핀테크 전문가나 뭐 이런 쪽으로 꿈꾸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금융권을 생각을 안 한 컴공 친구들은 많이 있지만 얻어 걸린 경우들이 사실 많거든요. 얻어 예, 걸렸다. 그러니까 지원을 한번 하다가 운 좋게 들어가서 되는 경우에 뒤늦게 면접 때 답변을 이렇게
핀테크 관련 전문가가 되겠다고 했지만 구만아 캐스터 말씀대로 이렇게 사업적인 면에서 직업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건 좀 신선한 것 같고요. 제 학생 중에 김세준 학생, 네. 핀테크 덕후. 세준아 보고 있니? 세준이 학생이 이제 핀테크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 요 준비하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핀테크 전문가가 되려면 일단 어떤 학과를 전공을 해야 될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이 핀테크 전문가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전공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빅데이터나 컴퓨터 공학 등 IT와 관련된 전공이 일단 중요한데요. 네. 이 금융 지식은 뿐만 아니라 이 금융 기술까지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금융 지식과 또 금융 기술이 병행돼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직무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곳은 없을까요? 네, 일단 이 핀테크 산업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직종이기 때문에 네. 이제 핀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핀테크 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길 방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핀테크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이 업계 동향도 알 수 있겠고요. 또 이 핀테크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핀테크 전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꼭 도전해 보시면 좋겠고요. 구만아 캐스터,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두 번째로도 이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최근에 뉴멕시코주에서는 2월 27일을 뇌 교육의 날로 이제 지정을 하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저는 브레인 트레이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브레인 트레이너 뭐 브레인 트레이너 글쎄요. 뇌를 저도, 트레이닝 뇌를 시켜주는 저도 그런 코치여갖고 탐은 나는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뇌 운동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레인 트레이너는 훈련자의 두뇌 상태를 일단 진단을 하고요. 또 알맞은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짜고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두뇌 훈련을 실시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사실 헬스 트레이너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 주변에도 많고요. 이 헬스 트레이너가 이제 몸에 적절한 운동을 짜주듯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 뇌를 적절한 훈련법에 따라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사람들이 뇌 5%에서 10% 정도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과연 그 5%조차도 사용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데 일단 차 코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윤정 아나운서 뵈면 한 7%. 아, 7% 정도, 5%는 넘나요? 네, 5%는 넘습니다. 네. 진행이 이렇게 수월하게 되는 거죠. 네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5%도 안 될 것 같지만 영화 2014년 작품의 그 릭 베송 감독의 루시 혹시 아세요? 루시? 영화 루시. 보셨나요? 예. 맞아요. 그 영화 저희 스칼라 뉴한슨 나오는 거 최민식 네. 씨 나오고 네네. 이 여자 주인공이 화학 제품 CPH4라는 게 몸 안에 들어갔다가 터져가지고 네. 세월이 흐를수록 자기의 뇌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일단 80%가 넘어가면 막 시공을 초월하고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이런 역할인데 이 뇌 사용에 대한 걸 이슈화했던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3년 네.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게 약간 좀 이 브레인 트레이너에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본인은 뇌 몇 %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울어도 됩니까? 저는 한 2%나 2%, 5% 정도. 알겠습니다. 겸손하신 것 같아요. 5% 정도까지 5%? 최소 5%.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 어떤 능력을 키워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네, 먼저 이 훈련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 3개 정도 말씀을 드리면 기초 두뇌 훈련법이 있고요. 또 인지 기능 훈련법, 창의성 훈련법 등이 있습니다.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훈련자의 두뇌 상태를 파악을 하고요. 또 점검을 해서 두뇌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잘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브레인 트레이너가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어디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솔직히 이제 잘 아시는 것보다도 더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프리랜서 강사라고 한다면요. 현재 문화센터에서 일할 수 있고요. 또 각종 평생교육기관, 또 방과 후 학교에서도 일할 수 있고 기업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문 센터의 경우에는 브레인 트레이닝 센터 창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보통 브레인 트레이닝 관련 센터 등에서
통해서 상담 업무도 할 수 있겠고요. 또 관련 교육 등을 맡아서 진행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브레인 트레이너 국가 공인 자격증까지 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이 가는데요. 네. 전망은 어떨지 참 궁금해집니다. 전망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전망이요? 네. 미국 과학재단 등이 21세기에는요, 뇌 융합 시대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부터 뇌 연구 촉진법이 제정돼서 이 뇌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우울증이 있겠고요, 학교 폭력도 있겠고, 자살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뇌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뇌 훈련을 돕는 전문가의 수요도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의 구보나 캐스터와 그리고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상반기 은행권 채운 소식을 간절하게 기다리셨던 분들이 꼭 본방사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2017년에 상반기 리테일 서비스직 신입 행원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은행권 채용의 베테랑 미스터 뱅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잡정보센터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